김감룡은 어린 시절부터 전국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가 되고 싶어 했고 훗날 자신이 전국을 통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영세대에는 전국적으로 걸출한 강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아무리 김감룡이라 할지라도 홀로 전국 통일을 이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세대는 평균적으로 가장 강했던 세대이며 가장 과거의 세대였기에 공권력도 약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한 세대도 아니었기에 오직 주먹으로 승부를 겨루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세대에는 고작 심부름꾼들도 1000번이 넘는 혈투를 벌였으며 만약 2세대의 인물이었다면 4대 크루 간부에 들 정도로 강했을 만큼 영세대의 인물들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김감룡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를 모으고자 하였고 자신만의 조직인 김감룡 주먹회를 창설하여 전국 통일을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김감룡은 16세의 나이에 강서 일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중학생 신분으로 강서 고교 일대를 평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강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조직인 강서파를 홀로 박살내버리며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강서파에 의하여 가정이 풍비박산나버렸으며 강서파에게 가족을 인질로 잡혀 착취를 당하고 있던 권백호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권백호는 김감룡을 자신의 평생 은인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서의 모든 불량 학생들은 김감룡이 새로운 강서의 지배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강서 일대에서 갈취를 할 것이며 수하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러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자신에게 패배한 이들도 품어주었으며 불법적인 일은 손도 대지 않는 낭만을 보였고 김감룡은 강서의 지배자가 아닌 강서의 대두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이 주먹회를 창설한다는 소식이 강서 일대에 퍼지게 되었고 당시 강서의 주먹들은 김감룡의 낭만에 반하여 대부분의 주먹들이 김감룡 주먹회에 합류하게 되었고 김감룡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충실한 부하를 100명 이상이나 얻게 되며 김감룡 주먹회는 단숨에 강서를 지배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김감룡은 전국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을 통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강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통합하였기에 곧바로 강동을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강동의 1인자는 당시 지왕이라고 불렸던 이도규였습니다. 이도규는 본래 지왕이 아닌 거지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었으나 이도규는 거지라는 말을 매우 싫어하였기에 스스로를 지왕이라고 불렀고 강동의 주먹들도 이도규를 지왕이라고 불러주었기에 이도규의 이명은 지왕이라고 세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강동은 치안이 매우 안 좋았으며 서울에서 시설이 가장 낙후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강동에는 소위 말하는 거지들이 많았고 연고지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도 없는 거지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또한 이도규는 자신의 사람은 잘 챙겨주었으며 특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에 강동의 주먹들은 이도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주먹만 강하다고 해서 강동을 통합하기는 어려웠으며 강동의 주먹을 아무리 쓰러뜨려도 계속하여 또 다른 주먹이 나타났기에 김감룡은 아무 의미 없는 강동 사냥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당시 강동의 1인자인 이도규를 찾아갔고 이도규에게 강동을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김감룡이 찾아와 다짜고짜 강동을 넘겨달라고 말하자 이도규는 나는 나보다 약한 놈 말은 듣지 않는데 라고 말하며 김감룡에게 강동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감룡은 코웃음을 치며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 내가 질 리가 없잖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도규는 거지라는 단어에 발작 버튼이 눌러졌고 곧바로 김감룡의 앞면에 타격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이도규의 타격을 순식간에 피해버린 뒤 이도규의 턱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이도규는 난생 처음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어지간한 충격에는 충격조차 입지 않았던 이도규는 자신에게 단 한 방만으로 데미지를 준 김감룡을 보고 크게 당황하였고 처음부터 진심으로 가지 않으면 김감룡에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좋다, 날 쓰러뜨리면 강동을 넘겨주마. 대신 니놈이 패배한다면 우리 애들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고 가야 할 것이여 라고 말하며 김감룡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좋다 거지왕 이도규 나랑 붙어보자 라고 말하며 이도규를 도발하여 이도규를 흥분시켜 전투력을 감소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도규는 흥분하기는커녕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 사냥감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감룡도 이도규가 일정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김감룡 역시 전력으로 이도규를 상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흐르게 되었고 이도규가 먼저 김감룡을 노리며 마침내 김감룡과 이도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이도규는 전투 초반부터 김감용의 급소를 노리며 저돌적으로 돌진해왔고, 김감용은 한방을 노리기 위하여 조금은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도규가 지칠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흥분하여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김감용은 본능적으로 승부를 빠르게 끝내지 않는다면 자신이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감용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열어주었고, 이도규는 김감용의 목젖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김감용은 찰나의 순간에 목을 틀어 목젖을 타격당하는 것은 피해냈으며 어깨 쪽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맷집이 워낙 뛰어났던 김감용이었기에 이 공격을 무난하게 버텨냈으며, 김감용은 빈틈을 허용한 이도규의 턱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잠시 주춤하며 행동이 멈추게 되었고, 김감용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도규의 안면을 강타해버렸고, 결국 이도규는 김감용에게 패배하며 쓰러집니다. 이도규가 쓰러진 이후 김감용은 내 일생의 최강의 적이었다 이도규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패배한 이도규를 존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김감용은 유효타를 고작 한 대 허용했으며, 이도규는 수차례의 유효타를 허용한 이후 기절했으니 누가 봐도 명백한 김감용의 승리였고, 강동의 주먹들은 김감용의 무력만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도규가 깨어났고, 이도규는 약속대로 강동은 넘겨주겠다. 근데 강동을 받아가서 뭘 할 생각이지? 라고 질문했고, 김감용은 전국을 통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이도규는 김감용이라면 전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남자로서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도규는 김감용에게 자신을 김감용 주먹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김감용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김감용이 이도규를 쓰러뜨리고 강동을 통합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김감용은 세간의 소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던 터라 자신이 쓰러뜨린 이도규가 어느 정도의 남자인지 몰랐으며, 자신이 강서를 통합한 데 이어 강동을 통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 주먹들은 김감용과 달리 소문에 예민했으며,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이며 미성년자들의 구역 다툼 따위가 뉴스로 나올 리도 없었기에 입소문은 주먹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주먹은 강서의 대두목 김감용, 강동의 지왕 이도규, 강북의 천재 박진영, 강남의 엘리트 최동수였습니다. 그리고 김감용이 강동의 이도규를 자신의 휘하로 두게 되며 서울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고, 박진영과 최동수도 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영은 당시 강북에서 가장 강했던 주먹입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타주먹처럼 주먹으로서 군림하던 인물은 아니었으며 압도적인 무력을 지녔음에도 학업에 전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또한 박진영은 학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기에 천재라는 이명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박진영이 강북 통합 따위엔 관심이 없었으며, 무력을 행사했던 이유도 자신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지우기 위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공부만큼이나 싸움에도 관심이 많았고 내신 자신의 적수가 나타나길 바래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강북에는 자신의 적수가 없었기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못하였고, 박진영은 김감용이 이도규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김감용과 맞붙기를 원했습니다. 김감용은 강동을 통합한 이후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며 몸을 회복한 뒤 곧바로 강북을 통합하기 위하여 강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시 강북의 1인자였던 박진영은 김감용이 강북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김감용과 대결을 펼치기 위하여 김감용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감용은 박진영에게 자신이 강북을 점거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하였고, 박진영은 강북을 얻고 싶다면 날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감용과 박진영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김감용은 이도규를 포함한 소아들에게 자신과 박진영의 대결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진영도 김감용이 수적 우위임에도 자신과 1대1 대결을 해주는 것을 보고 김감용의 낭만에 반하게 되었으며, 만약 김감용이 자신을 꺾는다면 기꺼이 김감용의 수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감용은 박진영의 외형만 보고 박진영이 일전에 이도규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곧바로 박진영에게 주먹을 뻗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를 쉽게 간파하였고 김감용이 날렸던 궤도부대로 주먹을 뻗었고, 김감용은 박진영이 자신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김감용은 이것은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겼고 이번에는 박진영의 상단을 노린 척하며 하단 발차기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번에도 김감용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하였고
김감룡은 박진영이 모든 것을 따라하는 천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김감룡은 박진영이 카피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당황하였으나 김감룡은 기술로만 상대하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자신이 객관적으로 박진영보다 우위에 있는 힘과 맷집을 바탕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박진영이 기술을 꺼내들 틈을 주지 않았고 박진영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영도 쉽게 당할 인물은 아니었기에 순식간에 아이키도를 사용하여 김감룡을 뒤집어버렸고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 기술의 차이로 인하여 자신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에 박진영의 웬만한 타격들은 그냥 무시하고 불도저 마냥 박진영에게 돌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감룡의 신체 능력만큼은 외모지상주의 역대 최고라고 봐도 무방하였기에 박진영은 김감룡보다 풍부한 기술을 가졌으며 무술의 숙련도가 높았음에도 결국 김감룡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박진영은 김감룡을 자신의 두목으로 인정하였고 김감룡도 박진영을 수하가 아닌 친구로서 인정하며 김감룡과 박진영은 단기간에 매우 가까워지게 됩니다. 김감룡은 이도규에 이어 박진영마저 쓰러뜨리며 강서, 강북, 강동의 지배자가 되었고 강남만 차지하게 된다면 서울을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김감룡은 곧바로 강남으로 향하여 강남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수 측에서 먼저 김감룡에게 연락이 왔고 자신과의 1대1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군말 없이 강남을 넘겨준다고 말하였으며 만약 김감룡이 자신에게 패배하면 강서, 강북, 강동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박진영은 이 조건에 응해봤자 자신들에겐 이득이 없으며 며칠 동안 회복한 뒤 강남에 쳐들어가서 전면전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최동수의 조건에 응하겠다고 말하였고 결국 김감룡과 최동수의 1대1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김감룡을 신뢰하였기에 김감룡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이도규는 어차피 김감룡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김감룡의 의견에 군말 없이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이 최동수의 제안에 응한 이유는 만약 자신이 최동수의 제안을 거부하고 강제로 강남을 철거하게 된다면 최동수를 자신의 휘하에 놓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만약 최동수가 수하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따를 가능성은 적어 보였기에 최동수의 조건에 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최동수는 강남을 지배하던 인물이며 엘리트라는 이명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김감룡, 이도규, 박진영은 자신들이 한 지역의 두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취를 하거나 지배자로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동수는 강남의 지배자가 된 이후 체계적으로 수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으며 철저한 계급사회를 구축하여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꼬리를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점조직 시스템을 이용하고 과지사장을 세워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고 대외적으로는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강남에서 일어나는 폭정을 막는 신용을 하였기에 최동수는 엘리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서울을 통합하여 이 시스템의 규모를 늘리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서울을 통합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강남에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이 자신을 대신하여 강북과 강동을 통합해 주었기에 최동수는 이를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김감룡을 꺾게 된다면 어부지리로 서울을 통합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지더라도 김감룡의 그늘에 숨어 기회를 엿보다 김감룡을 배신할 생각이었기에 김감룡에게 곧바로 대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김감룡은 최동수가 있는 장소로 홀로 오게 되었고 최동수도 김감룡을 굳이 속여서 이를 그르칠 이유는 없었기에 자신도 홀로 김감룡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감룡과 최동수는 만나자마자 곧바로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최동수를 박진영, 이도규 정도의 수준의 강자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고전할 수는 있으나 패배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동수는 그들보다 확실히 더 강했으며 유일하게 속도의 경지를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감룡은 최동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속수무책으로 최동수에게 타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강서, 강북, 강동을 통합한 김감룡이라는 남자가 생각보다 약했기에 조금은 실망하였고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김감룡을 타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감룡은 자신의 동료들을 떠올렸고 자신의 낭만에 반하여 자신을 지지해준 이도규와 박진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낭만의 경지를 각성하게 되었고 최동수의 속도를 따라잡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속도의 경지를 가진 최동수에게 타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평생 동안 타격을 허용한 적이 없었기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김감룡 정도 되는 인물의 주먹을 정통으로 허용했기에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의 폼은 절정에 이르렀고 결국 김감룡이 최동수도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김감룡은 서울 통일을 이뤄내는 데 성공합니다. 김감룡은 최동수, 박진영, 이도규를 쓰러뜨리고 서울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최동수, 박진영, 이도규를 자신의 휘하에 두는 데 성공한 김감룡의 김감룡 주먹패는 명실상부 전국 최강의 주먹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서울을 통합한 이후 전국을 통일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지방의 강자들 대부분은 김감룡에게 항복하였고 김감룡은 서울을 통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전국의 90%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부산, 인천, 천량 등 몇몇 지방은 김감룡을 자신의 두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감룡의 실력을 확인하기 이전까진 김감룡의 수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김감룡은 전국 통일을 위하여 나머지 지방도 통합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지방을 통합하기 위하여 자신은 곧바로 부산으로 출발하였고 최동수에게는 인천으로, 박진영에게는 천량으로, 이도규에게는 안산으로, 권백호에게는 대구로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감룡과 김감룡 주먹패의 간부들은 지방의 강자들에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며 단 3일 만에 부산, 인천, 천량, 안산, 대구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고 김감룡 주먹패는 전국을 통합하게 됩니다. 또한 김감룡은 이날 이후 전설의 주먹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김감룡은 전국 통일을 이뤄낸 이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하였고 주먹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전국을 통일한 것도 냉정하게 말한다면 애들 장난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선진국이 되어갔고 주먹보다는 법이 앞서가는 사회가 되어왔습니다. 그렇기에 김감룡은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국회의원이 되어 합법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감룡은 당시 김감룡 주먹패의 부두목이었던 최동수, 행동대장이었던 박진영, 최고 간부였던 이도규에게 자신의 권한을 모두 나눠주며 자신은 주먹으로서 은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백호를 포함한 몇몇 부하들은 죽어도 김감룡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였고 김감룡은 권백호를 포함한 몇몇 부하들을 이끌고 김감룡 주먹패를 탈퇴한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김감룡이 돌연 은퇴해버리자 김감룡과 함께 전국을 통일한 이도규, 최동수, 박진영이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이미 전국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뤘으며 김감룡도 떠나갔기에 자신도 주먹 생활을 청산한다고 말하였으며 박진영은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 잠적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별 생각이 없었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에 김감룡이 사라진 이후에 실질적인 1인자는 최동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김감룡이라는 억제기가 사라지자 과거 자신이 강남에서 사용했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무식했던 이도규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자신은 이도규의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최동수와 이도규는 김감룡이 사라지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주먹들을 포섭하여 전국적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1세대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전쟁밖에 없었던 잔혹한 세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동수는 김감룡에게 패배한 이후 자신의 힘으로는 김감룡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동수는 김감룡의 버금가는 인간병기를 육성하려 하였고 이지훈이라는 아이를 오랜 기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이지훈에게 자신만이 도달했던 속도의 경지를 가르쳐 주었으며 박진영이 사용하는 무술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어린 시절부터 이지훈에게 모조리 전수해 주었고 이지훈은 모든 무술을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이 18세가 되자 최동수는 이지훈에게 1세대를 강제로 끝내라고 말하였고 최동수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지훈은 최동수의 말을 듣고 강제로 1세대를 폐막시킵니다. 최동수는 이지훈을 이용하여 강제로 1세대를 끝낸 이후 이 소식이 김감룡의 귀에 들어갈 것을 염두하여 자신은 소년교도소의 잡부로 신분을 위장하였고 이도규에게는 거지로 위장하여 잠시 자취를 감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소년교도소에서 잡부로 일하던 도중 일본 최대 야쿠자 야마자키파의 후계자 종건을 만나게 되었고 최동수는 야마자키파를 이용하여 김감룡을 제거해버리고자 합니다.
종건을 통하여 야마자키파와 접촉한 최동수는 자신을 도와 김감룡을 제거해준다면 훗날 자신이 H&H 그룹을 설립한 이후 야마자키파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자키파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늘릴 수 있는 기회였기에 이를 수락하였고 최동수와 야마자키파는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김감룡을 상대하게 된다면 전국에서 김감룡을 따르던 걸출한 주먹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며 김감룡의 현재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기에 야마자키파 이외에도 자신을 도울 만한 강자들을 포섭하려 합니다. 최동수는 자신의 최고의 작품 이지훈을 주축으로 자신을 도와 H&H 그룹을 설립한 10명의 천재들을 포섭합니다. 최동수는 우선 자신의 동료였던 이도규와 박진영을 포섭하러 갔고 이도규는 원래 자신의 편이었기에 손쉽게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박진영에게는 김감룡이 계속된 낙선으로 인하여 주먹패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거짓말을 쳐서 박진영을 포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야마자키파와 동맹을 맺었기에 야마자키파의 후계자이자 최고 전력인 종건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고 당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준구를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천재들을 포섭하며 최동수는 자신을 도와 H&H 그룹을 설립할 10명의 천재들을 포섭합니다. 하지만 박진영과 이도규는 김감룡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며 만약 자신이 김감룡을 죽이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면 자신을 돕기보다는 김감룡을 도울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에 이도규와 박진영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동수는 이도규와 박진영에게는 자신이 김감룡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숨겼고 H&H 그룹을 설립한다는 내용만을 전달하였습니다. 최동수는 결전의 날을 정한 뒤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박진영, 이도규, 김감룡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분위기를 주도하며 박진영, 이도규, 김감룡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이도규와 박진영의 술에는 수면제를 타놓았기에 박진영과 이도규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박진영과 이도규가 쓰러지자 곧바로 종건, 준구, 이지훈과 함께 김감룡을 제거하기로 하였고 김감룡은 최동수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동수, 나랑 뜻이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날 배신할 줄은 몰랐구먼 이라고 말하며 최동수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에 김감룡은 정신을 다잡고 전투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늘 김감룡의 옆에서 김감룡을 보좌하던 김감룡의 칼 권백호와 김감룡의 충신들도 곧이어 나타납니다. 김감룡은 최동수에게 이번에도 동수 네가 내 상대냐? 라고 질문했으나 최동수는 감룡이 이 상대는 이 친굴세 라고 말하며 이지훈을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당시 이지훈은 전성기에 올라 있었으며 김감룡은 노쇠하고 신체 능력이 많이 저하되었기에 이지훈과 싸우면 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동수는 김감룡이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극한의 상황에 각성을 거듭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지훈에게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야마자키파에 연락하여 병력을 지원받았기에 김감룡을 따르는 주먹과 야마자키파의 주먹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종건, 준구가 맞기로 하였고 최동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감룡은 주먹으로서 은퇴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김감룡을 따르는 주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동수는 야마자키파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야마자키파의 정예부대 100여 명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그리고 야마자키파와 김감룡 주먹회의 잔당들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마자키파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젊은 주먹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김감룡 주먹회의 주먹들은 김감룡을 따라 은퇴한 노쇠한 주먹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야마자키파가 김감룡 주먹회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야마자키파의 후계자 종건과 연장의 천재로 악명을 떨치던 준구는 별전의 날을 대비하여 이도규와 특훈을 하였고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량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게 최동수는 종건과 준구가 합을 맞춘다면 제 아무리 권백호라 할지라도 종건과 준구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호랑이도 결국은 호랑이였기에 권백호는 종건과 준구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건과 준구는 아직 어렸으며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보다 월등히 강한 인물과의 대결이 펼쳐지자 제 기량을 뽐내지 못하였고 권백호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건이 여기서 죽어버리게 된다면 최동수와 야마자키파의 관계는 크게 틀어질 것이었기에 최동수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동수는 권백호와 종건, 준구의 싸움에 난입하였고 종건과 준구에게는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니놈이 감룡 형님을 배신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김감룡 주먹패의 부두먹이었던 인물이 김감룡을 노리는 화살이 된 것에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최동수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권백호는 사상 처음으로 전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속도의 경지를 사용하여 권백호의 공격을 피해내며 권백호에게 데미지를 집어넣었으나 권백호는 최동수의 공격을 버텨낸 끝에 최동수의 멱살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모든 것을 끌어모은 한방의 힘으로 최동수를 원컵 내버리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준구가 난입하여 권백호의 팔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권백호는 최동수에게 자신의 전력 펀치를 적중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권백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기에 최동수는 정타를 피해냈음에도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오직 정신력만으로 버텨냈으며 최동수는 종건, 준구와 힘을 합쳐 권백호를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최동수를 먼저 처리한 뒤 종건과 준구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최동수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권백호는 최동수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다시 한번 최동수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은 펀치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지태의 펀치가 최동수의 앞면에 적중하였고 최동수는 수십 미터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인하여 권백호는 체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렸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종건과 준구는 자신을 압도한 사내에게 예우를 갖춰 권백호가 쓰러진 이후에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려 했으나 근처에 있던 이지훈이 권백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준구의 칼을 빼앗아들여 권백호를 확인 사살해버립니다. 김감룡은 이지훈이 자신의 수하인 권백호를 죽여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김감룡은 매우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이 경지로 발현되게 되었고 본래 김감룡의 경지였던 동료를 지키고자 할 때 발현되는 경지가 동료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한 경지로 바뀌게 되었고 김감룡은 전성기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김감룡의 상대가 마침 전성기를 맞이한 이지훈이었으며 그 외에도 종건, 준구, 야마자키파의 실력자들이었기에 제 아무리 김감룡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홀로 쓰러뜨리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을 굳건하게 믿으며 이들과 홀로 대적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어차피 종건과 준구,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이 끼어들어봤자 자신에게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김감룡과 이지훈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는 종건과 준구,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은 이지훈의 말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건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0세대의 전설 김감룡과 1세대의 전설 이지훈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김감룡은 전국을 통합한 이후 주먹계를 은퇴하였으며 그 이후 실전 경험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랫동안 낙선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며 유흥을 즐기며 문란한 삶을 보냈기에 몸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지훈은 1세대를 통합한 지 채 1년이 안 되었기에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세대를 홀로 통합하며 김감룡 못지않은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최동수가 이지훈이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김감룡만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맞춤 트레이닝을 해주었기에 이 대결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수하들이 모조리 쓰러진 것을 보고 자신도 이곳을 죽을 장소로 정하며 최동수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이지훈에게 돌진하여 주먹을 뻗었으나 이지훈은 이를 쉽게 피해냅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김감룡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집어넣었고 당신이라면 조금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당신도 평범한 인간과 다를 게 없네요 라고 말하며 마치 신이 강림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김감룡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감룡의 경지가 절정에 치닫았고 김감룡은 이지훈의 속도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감룡은 이지훈의 복부를 쳐서 이지훈을 날려버렸고 충격을 입은 이지훈에게 태클을 걸어 상위 포지션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이지훈에게 무차별적인 난타를 쏟아부었으나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김감룡의 주먹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주짓수 기술을 사용하여 김감룡의 팔을 무력화시켰고 김감룡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최동수가 김감룡의 앞에 나타났고 김감룡 이놈은 그 낭만이 문제였어.
이놈의 야망이 고작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라면 이놈의 수하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온 권총으로 김감룡을 쏴 죽여버립니다. 최동수는 김감룡을 죽인 이후 자신이 김감룡을 죽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을 모조리 죽여버렸고, 야마자키파에게는 김감룡과의 대결에서 야마자키파의 잔당들이 희생되었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자신이 사용한 권총을 이도규의 손에 쥐어줬고 이도규를 김감룡의 시체 옆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최동수는 술에 취해 쓰러진 척 연기를 하였고, 몇 시간이 흐른 뒤 박진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일어나자마자 김감룡이 죽어있는 모습과 이도규가 권총을 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도규가 김감룡을 살해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곧바로 김감룡이 죽은 것을 보고 슬픔에 잠긴 척 연기를 시도하였고, 이도규는 졸지에 김감룡을 죽인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 이도규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잠들어 있던 이도규도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박진영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박진영과 이도규는 격돌하게 되었고, 결국 두 캐릭터는 이 대결에서 큰 부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큰 충격에 빠져 반쯤 미쳐버린 상태로 잠적하게 되었고, 이도규는 오해를 풀기 위하여 백활력소를 만들어 박진영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김감룡이 죽어버렸기에 최동수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라졌으며, 최동수는 자신의 죄를 이도규에게 덮어씌우는 데 성공했기에 최동수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히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을 죽인 진범이 최동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지훈, 종건, 준구가 조금은 마음에 걸렸으나 어차피 그들은 자신의 편이었기에 최동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훗날 최동수의 약점이 되는데요. 훗날 준구는 1해외와 손을 잡고 최동수를 배신하려고 하였고, 준구가 1해외의 유진에게 최동수가 김감룡을 죽인 진범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며 최동수는 1해외에게 큰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종건과 준구에게 서울의 4대 코르를 설립하고 지방을 순회하며 전국의 미성년자들에게 상납을 받으라고 명령하였고, 종건과 준구는 단기간에 50억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최동수는 이 돈과 자신이 기존에 모아놓은 돈을 이용하여 H&H 그룹을 설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